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융단 폭격이라는 낱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왜 이런 낱말을 가지고 왔느냐고요? 네, 우연히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융단 폭격. 자, 우리가 융단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융단, 그렇죠? 사실은 요즘은 융단이라는 말보다 카펫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카페트, 카펫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양탄자라는 말, 양탄자 같은 말이다. 근데 이 양탄자는 양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탄자다. 그럼 탄자는 뭐냐? 탄자는 한자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봐서 털이나 또는 털에 소음을 섞은 것을 털을 뭐 주로 짐승의 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요 털에 소음을 섞은 것을 굵게 짜거나 두껍게 눌러서 만든 요 같은 것을 탄자라고 한다. 그런데 서양에서 카펫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탄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양탄자다 했다. 그것이 융단이다라는 것이죠. 자, 융단은 일단은 한자로 어떻게 쓰나 볼까요? 네, 이것이 이제 카페트죠. 네. 자, 융단은 융융입니다. 융이다 그러면 우리가 융이라고 하면 뭔가 좀 두텁고 위에는 돌기가 있어서 보들보들하고 두터운 막 그런 물질을 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융융이다. 그리고 비단단을 썼다. 네. 자, 융은 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발음은 되융이다. 오랑캐융이다. 되라는 것은 글쎄 이런 데서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되놈이다 할 때 되는 주로 사전 제가 얼핏 보니까 두만강 유역 저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되라고 했다. 어쨌든 발음을 가지고 왔다. 융은 이렇게 창과자죠. 그렇죠? 창과하고 이렇다. 원래 융은 서융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이다. 동쪽은 중국 사람들이 동쪽은 이라하고 서융, 남만, 북쪽 이렇게 했죠. 네, 어쨌든 발음을 가져와서 융이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단도 실이다. 그래서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청계단이다. 계단할 때, 그렇죠? 글자 쓰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창 숫자다. 청계단 해서 발음을 가져와, 둘 다 발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과 관련된 것이다. 융단이다. 자, 사전 보니까 모직물의 하나다. 모직이라는 것은 뭐라는 건 털을 얘기하죠? 네, 털은 일반적으로 동물성입니다. 그렇죠? 식물성의 어떤 섬유나 이거 그거보다는 일반적 동물성이다. 모직물이다. 털로 짠 것이다. 그렇죠? 모직물 하나인데 염색한 털로 그림이나 무늬를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짠 두꺼운 천이다. 그래서 마루에 깔거나 벽에 걸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융단이다. 카펫이다. 보면 되겠죠? 양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서양이다. 짐승의 털을 굵은 배실에 박아 짠 피륙이다. 방이나 마룻바닥에 깔개로 쓰인다. 그래서 융단이라고도 하고 카펫이라고도 한다. 양탄자. 그렇죠? 제가 예문을 하나 보니 신라산의 양탄자는 일본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신라에서 양탄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아주 일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나라에 있는 도다이지, 동대사 뒤에 보면 정창원이라고 있는데 그 일본의 보물을 모아두는 것이죠. 정창원에 신라산 양탄자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어디서 왔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표현으로는 양탄자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의 표현은 아니고 모전이다. 모전, 털모자, 또 모전전이라 해서 탄자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탄자다. 양탄자 카펫과 또 비슷한 게 테피스토리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말만 들었는데 명주실, 무명실, 털실 따위의 색실, 색깔이 있는 실로 문이나 그림 따위를 나타낸 정물이다. 벽걸이 등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 테피스토리다. 크게 보면 카펫 안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신라산의 양탄자는 일종의 모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통적인 우리의 그 탄자 비슷한 또는 카펫 비슷한 그런 것이었다. 짐승의 털로 색을 맞추고 무늬를 놓아 두툼하게 짠 부드러운 요다. 그렇죠? 그래서 융단, 양탄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자는 털모자인데 전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 오른쪽에 털모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게 융단 폭격이다. 자, 융단, 카페트. 융단 폭격은 카펫 bom빙이다. 카펫처럼, 그러니까 결국 융단처럼이죠. 특정 지역에, 공습을 하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대규모 폭격을 융단 폭격이라 한다. 왜냐하면 융단을 깔아가듯이 카펫을 이렇게 쭉 깝니다. 카펫을 이렇게 아주 크고 둥글죠. 그걸 쭉 펴서 깔듯이 연속적으로 한쪽으로부터 차례로 빈틈없이 폭탄을 투하하기 때문에
그것이 카펫을 까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카펫 범빙, 융단 폭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집중적으로 뭘 하는 것을 융단 폭격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근데 이것은 아마 2차 대전 때 동경대공습이 모양입니다. 이것도 세계 전투사에 있어서 중요한 융단 폭격이 하나다. 아주 폭탄을 쫙 깔면서 이제 투하를 하면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다. 이런 때도 융단 폭격이 유명한 게 있었다. 네. 자, 융이 이제 융자로 했습니다. 또 가는 배 융이라고 한다. 융모다. 그리고 이제 단은 보면 융단이라고 할 때 단은 비단단인데 비단이라고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그렇죠? 또 주단이다. 다 비단과 명주와 비단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단이다. 결혼식 할 때 예단이다. 그렇죠? 무단이다. 무단. 이것은 벨벳을 얘기한다. 흔히 얘기하는 비로드, 벨벳, 무단. 양단이다. 공단이다. 저는 뭐 남자라서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단자가 쓰여져서 구분되는 어떤 또는 명주, 비단과 관련된 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서는 비단단이다. 융단에도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융단 폭격, 융단 폭격, 카펫 범빙, 카펫을 깔듯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폭격을 하는 것이 융단 폭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